이번에 몬테칼로를 이용한 적분값 예측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대회 출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정보컴퓨터공학부 22학번 정의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은 1060분반입니다. 일단은 제가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제가 선택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의 랜덤 함수를 이용한 난수 발생하고 매플로리브 모듈을 활용해서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런 모듈들을 활용해서 주어진 방정식의 적분값을 구하고 몬테칼로를 이용한 적분값을 구하면서 이제 이런 두 값을 프린트하고 또 평면상에 나타내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 과 특성상 수학 관련된 강의랑 이제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강의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나 인공지능에 대해 깊이 배우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많이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도 듣고 물리도 듣고 확률 통계 이산 수학 이런 거를 듣는데 이런 수학적인 아니면 과학적인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래프나 수학 문제를 풀 때가 되게 많은데 이럴 때 이 적분이라는 이게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개형이나 아니면 어떻게 생겼겠다라는 걸 파악을 못한 채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적분을 하든 다른 계산을 하거나 계속 그 값을 통해서 계산을 이어나가면 결국에는 문제를 틀리거나 오류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게 저희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할수록 문제가 되게 한 번 푸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몬테칼로 기법을 이용해서 그 적분값을 계산을 해서 뭐 어느 정도의 개형이 이 그래프나 문제에 기형이 있겠다 아니면 어떻게 생겼겠다를 파악을 해서 문제를 푼다면 확실히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문제 상황에 대한 좀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난수 발생으로 그래프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판단을 하고 이제 점을 계속 찍어줍니다. 그렇게 수백 번, 수천만 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적분한 것처럼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고 대략적인 기형을 나타내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긴 그래프 그리고 몬테칼로 이러한 적분 점이 찍힌 그런 평면을 이제 나타내주고 확률적으로 몇 번의 난수를 발생시켜야 하는가로 출력을 해줍니다. 기타 뭐 오차 범위나 이런 것도 같이 출력해 주도록 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단은 x에 대해서 방정식을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식인지를 입력을 받고 이제 이 x의 범위를 입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허용 오차 범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적분값과 우리가 구한 몬테칼로를 이용한 적분값이 뭐 1을 입력했다면 1보다는 작아야 되는 이제 이런 입력값을 받고 이제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일단 평면에 그려줍니다. 입력받은 방정식을 평면에 그려주고 적분값을 구하고 몬테칼로를 이용해서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몬테칼로를 이용한 적분값이 그 실제 적분값과 오차가 이제 허용되는 오차 범위보다 작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면 몬테칼로의 각각의 값, 그러니까 각 랜덤으로 발생시킨 x, y 좌표에 점을 하나 찍어서 그래프에 계속 표시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앞에서 그래프를 평면에 그렸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린 실제 방정식을 그려주고 몬테칼로가 이제 그려져 있는 평면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그래프, 그리고 범위 오차값을 한 번 더 출력을 해주고, 반복수,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적분값과 몬테칼로를 이용한 적분값의 오차가 허용 범위보다 작아질 때까지 반복을 한다 했는데, 이때 이게 몇 번 반복했는지, 그리고 적분값과 몬테칼로의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실제 오차 값을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이제 이건 결과 화면인데, 결과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왼쪽은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이 뒤에 빨간 점은 이제 몬테칼로를 이용한 좌표가 양일 때, 그리고 파란색은 음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평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출력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있는 세 개가 입력받은 값입니다. 이거는 이제 식이고, 범위, 이제 이거는 허용 범위인데, 이 결과값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약 13만 번의 시도가 있었고, 이 중에서, 이 13만 번 중에서 실제로 양과 음의 점이 찍힌 개수는 1900번 정도. 실제 인테그랄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800인데, 몬테칼로를 이용해서 구한 값은 마이너스 2923 정도로 이 두 개의 오차값이 지금 9.4 정도 된다고 출력이 됐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C연 동영상인데, 제 C연 동영상을 다 찍어서 했는데 이게 실행이 제가 iOS 맥북을 사용하는데 실행이 이 지금 PPT로 실행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따로 영상을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경진대회에 참여한 소감인데, 제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유가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인공지능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이유로 이과에 지원해서 지금 오게 됐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찾다 보면은 몬테칼로 기법이 사실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몬테칼로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뭐 문제를 해결해 볼 겸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몬테칼로라는 게 반복이 많이 일어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좀 확실성이 좀 높아지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몇십만 번에서 몇천만 번, 몇백만 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야 돼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었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몬테칼로를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적으로 뭐 함수를 잘못 사용했다던가 이런 오류보다 이제 논리적으로 뭔가 안 맞는 오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찾는 게 되게 오래 시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이러한 수학적 확률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값을 통계를 구하고 예측할 때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 아니면 인공지능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의사결정이 나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도 되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수학적 문제를 이번에는 그 방정식을 입력해서 해결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이미지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래프나 도형 사진을 입력받으면 이제 머신러닝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뭐 몬테칼로 기법이나 뭐 제가 구한 이걸 해서 뭐 방정식으로 그 식을 바꾼 다음에 실행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하든가, 어쨌든 이제 이 방법을 활용하면 이제 비율을 따져서 넓이나 아니면 두 가지 그래프나 도형이 있다면 뭐 이거의 B가 몇이다, 몇 대 몇이다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예측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당구라고 계산을 했을 때 당구를 치면 이제 공이 날아가서 어디로 도착을 할 건데 당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축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가 당구공이 어디를 치느냐 아니면 어떤 힘으로 치느냐 아니면 어디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결과값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일 때 각각 반복을 통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거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정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원래도 인공지능에 관심이 되게 많았지만 이번 계기로 약간 인공지능 자체에 약간 어떤 인공지능 기법이 있고 또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상황에 어떤 걸 써야 되는가 약간 이런 거를 좀 더 찾아보고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면서 인공지능을 더 전문적으로 배우게 된다면 이 몬테칼로 기법을 포함해서 뭐 다른 방식도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여러 개 결합하고 사용해 보면서 인공지능 간단한 것이라도 일단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